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일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논리 연산과 논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5페이지입니다. 논리 연산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이러한 상태들을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CPU가 연산 장치가 있다고 했고, 이 연산 장치는 수치 데이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연산과 논리 연산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는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불대수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대수라는 것은 불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수를 얘기합니다. 불이라는 사람이 0과 1도 숫자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논리연산, 즉 참과 거짓, 꺼졌다 켜졌다 이런 상태들을 숫자로 표현하고 이것을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밑에 얘가 나와 있죠. 신호등이 초록불, 빨간불 두 상태밖에 없죠. 두 가지. 그리고 옆에 전등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 두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수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불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불대수와 논리 게이트. 불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논리 게이트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를 만들기 이전 단계인 회로 설계 단계에 우리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데 논리 게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불대수는 낮은 전압과 높은 전압의 두 가지 값으로 이루어지는 논리 게이트의 동작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설계할 때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불대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불대수라는 것은 부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부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참과 거짓 그리고 0, 1 이렇게 on, off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개념입니다. 밑에 불대수에서는 변수가 0과 1의 값만 가지며 변수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냥 숫자는 0과 1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0과 1밖에 없다. 그리고 0과 1을 우리가 연산을 한다는 거죠. 밑에 불대수의 기본 연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과 1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연산이 있어요. 논리 합이라는 것과 논리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 합은 영어로 or라고 표현을 하고 논리 곱은 영어로 an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등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등의 불이 꺼진 것과 켜진 것을 가지고 논리 합과 논리 곱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먼저 논리 합을 볼게요. 논리 합은 오화입니다. 여러분 오화의 뜻이 뭐죠? 뭐뭐이거나 뭐뭐이거나 그죠? 따라서 0, 5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러스는 단순하게
그냥 덧셈이 아닙니다. 논리합을 나타내는 덧셈입니다. 논리합. 그래서 0과 0을 더한다라는 개념보다는 0이거나 아니면 0이거나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물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수학에서 더하기 한 그 덧셈을 한 결과와 동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논리합이라는 거, 그냥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전등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논리합 오와 연산은 0을 꺼진 상태, 1을 켜진 상태라고 했을 때 둘 다 꺼져 있다. 바꿔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 우리는 꺼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논리합 연산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켜져 있다면 불이 켜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켜져 있다면 이것도 켜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0과 0을 더하면 0이고 1과 1을 더하면 1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1과 1을 더하면 2지만 이건 수학이고 우리는 지금 논리연산, 수치 데이터가 아닌 논리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연산을 하다 보면은 외워지게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논리곱입니다. 논리곱은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0과 0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 0과 1, 1과 0, 1과 1을 만족해야지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논리합이라는 것은 전등이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켜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논리곱이라는 것은 전등이 둘 다 켜져야지만 전등이 켜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논리 부정이라는 것은 반대의 값을 얘기합니다. 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불대수의 기본 원리는 논리 회로를 다루는데 편리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내비게이션, 게임기,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의 모든 전자기기에 논리 회로 설계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설계할 때 이러한 논리 회로를 다루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불대수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하고 납땜을 해서 회로를 만들기 전 단계인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불대수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밑에 불대수의 공리가 나오네요. 읽어볼게요. 불대수에서는 0과 1의 두 가지 값만 연산에 이용하기 때문에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1이 된다. 이와 같이 불대수에서 공리는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불대수식을 연산할 때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앞에 설명했듯이 0과 1의 두 가지 상태만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면 1밖에 없겠죠. 1이 아니면 0이겠죠. 이렇게 불대수의 공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 표 2-2입니다. 공리가 많이 있죠. 공리 1, 2, 3, 4, 5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어떤 숫자 A가 있다면은 이 A가 0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1이겠죠. 반대로 A가 1이 아니라면 A는 0이 되겠죠. 왜? 두 가지 상태밖에 없으니까요. 0과 1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 어렵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A 요 표시는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공리 2 0과 0, 즉 0과 0을 이렇게 AND 연산을 하면은 0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불이 둘 다 꺼져 있다 동시에 꺼져 있다면은 꺼진 상태겠죠. 그리고 둘 다 켜져 있어야지만 켜진 상태겠죠. 됐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 꺼진 상태. 그리고 1의 반대는 0이겠죠. 이런 공리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OI에 대한 공리가 나와 있네요. 0과 0, 즉 둘 다 꺼져 있다면 당연히 꺼진 거고 둘 다 켜져 있다면 당연히 켜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요 AND 연산과는 다르게 0과 1, 즉 둘 중에 하나라도 켜져 있다면 불이 켜진 상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학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 산수 시간에 배웠던 0과 1, 덧셈, 뺄셈 거의 다 비슷하지만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밑에 불대수의 기본 정리가 나와 있네요. 정리 같은 경우에 논리합과 논리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A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에 0을 논리합을 하거나 0을 논리곱을 하는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나와 있어요. A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논리합이 A가 0인 경우에는 뒤에 0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되죠? 0과 0을 논리합을 하면은 0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A가 1인 경우에 1과 0을 논리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1이 나왔죠. 따라서 0과 1을 0과 논리합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똑같이 0과 1이 나오죠. 즉 A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논리곱을 볼게요. A가 0과 1인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0을 논리곱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0과 0을 논리곱을 하는 경우에는 0이 된다고 했고 1과 0을 논리곱을 하는 경우에는 0이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도 0이 나옵니다. 따라서 0이라고 표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 즉 증명을 해 나가면서 값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렇게 표 2-2처럼 나왔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불대수는 0 또는 1 숫자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합과 논리곱의 연산 결과는 거의 수학의 수치 데이터의 더하기 빼기와 결과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방금 봤던 76페이지에서 표 2-1에서 불대수의 기본 연산이라는 표에서 봤을 때도 1 더하기 1만 빼놓고는 결과가 곱셈이나 덧셈과 동일하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주의를 하고 요것만 이렇게 주의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곱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덧셈이나 곱셈. 자, 그리고 표 2-2 정리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계산할 때도 더하기나 곱하기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볼게요. 정리 2에서 어떤 수와 그 수의 반대를 더하거나 곱한다. 즉 논리합을 하거나 논리곱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A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 나눌 때 A가 0이라면 그 반대는 1이 되겠죠. 0과 1을 논리합을 하는 경우에, 즉 더하는 경우에는 1이 나오고 A가 1인 경우에 그 반대인 0이 되겠죠. 1과 0을 논리합을 하는 경우에도 1이 나오죠. 어떻게 해도 항상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리 2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정리 2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2 같은 경우에도 0과 1이 그리고 1과 0 되겠죠. 따라서 0과 1을 논리곱을 하는 경우에 0이 나오고 1과 0을 논리곱을 하는 경우에도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0이 나온다. 정리 3은 어떤 수 A와 어떤 수 A를 논리합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그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0과 1, 0과 1. 0과 0을 더하면 0이 나왔고 1과 2를 논리합을 하면 어떻게 됐죠? 이거 주의하라 했죠. 2가 아니라 1이 나왔죠. 다시 얘기하면 그 숫자 A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 곱도 마찬가지겠죠. 정리 4번 볼게요. 어떤 수의 논리합 1을 논리합을 해버리면 이게 0이든 1이든 모두 다 결과는 항상 1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0이나 1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1을 논리 곱을 하면은 A가 그대로 나온다. 즉 0과 1을 논리 곱을 하면 0, 1과 1을 논리 곱을 하면 1이 나오는 거겠죠. 0은 그대로 0, 1은 그대로 1. 따라서 A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대수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곱셈 수학 시간에 배웠던 곱셈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빠를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수학에서 배웠던 수식의 곱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해할 때 곱셈과 덧셈을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수식에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곱셈이나 덧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세 번째, 불대수의 기본 법칙이 나옵니다.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수학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틀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대수와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대수라는 것은 수학적 개념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학,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는 당연히 완전히 틀린 거지만 수학의 덧셈과 뺄셈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긴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불대수라는 것은 숫자가 0과 1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과 1을 통해서 연산을 만들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컴퓨터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 전기는 0과 1, 즉
전기가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상태를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진수를 사용한다고 했고 컴퓨터는 이 이진수에 가장 적합한 수학이 불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대수를 이용해서 어떤 법칙, 기본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 논리 게이트, 즉 논리 회로를 만드는 논리 회로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